자, 다음은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의 자기관리 기술입니다. 사실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첫 번째로 일반 적응 기술 교수입니다. 아동이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반 기술을 가리키는 것을 일반 적응 기술 교수라고 하는데요. 아동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조건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어렵고 습득시키는 그 과정도 사실은 교사로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는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기초적 학업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초적 학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행동 예방이라든가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기술들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 기술이라는 건 자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자기관리라는 게 지금 이 타이틀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거의 이제 문제행동에 대한 것에 대한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 자체도 이 자기관리 기술을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두고 이 아이에게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야 되는지도 사실 좀 애매모호하고, 아이 자체도 자기가 자신을 관리하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가는 뭐 이제는 문제행동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말로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적응 기술 향상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기적인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사실 문제행동을 지닌 아이들에게는 좀 행동수정요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꾸만 일어나는 아이에게는 뭐 이렇게 모래조끼를 입혀서 앉혀 있는다거나, 정말로 치료실에 가면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자꾸만 일어나는 아이에게 뒤에서 누가 딱 잡고 어깨를 잡고 누르고 있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행동수정요법을 좀 많이 썼는데, 그러한 행동수정요법이 그건 너무 좀 아이의 그 인권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대안 방법으로 나온 게 긍정적 행동 지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강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읽어주면서 점점 그러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체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기초적 학업 기술, 사회적 기술, 뭐 자기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구분과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적 학업 기술은 이제 기초적으로 학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교수 활동 참여도에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문제 행동은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기술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또래 관계에 그러한 관계가 좋아졌고 상호작용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집단 내에서 협력적으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시된 절차나 지시를 따르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이 문제행동을 가진 아이들이 가장 약한 부분인 규칙, 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사회적 기술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 기술이에요. 자기관리 기술에서는 일상생활 및 교육기관의 단체 생활에 필요한 자기관리 기술을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성인의 도움을 기다리다가 문제행동을 보이기보다는 스스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지금 나를 안 봐줘. 그러면 하기 싫다고 해서 박차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 여기를 막 쓸어서 엎어뜨린다거나,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선생님이 나를 안 봐주면 내가 먼저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고 두드리고 저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일반 적응 기술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적응기술 교수에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점도 많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술 기수의 제한점은 첫 번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관리 기술까지 오는 정도의 아이들이면 거의 문제행동이 없어진 아이들인데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사실 자기관리 기술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그 공을 들여야 되고 교사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있어서는 아동이 일반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교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문제 행동이 즉각적인 조치와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수에 앞서서 그러한 대체기술 교수가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이 일반 기술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조치와 변화에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있어서 즉각적인 조치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옆에 아이들을 때린다거나 꼬집는다거나 그렇게 누군가에게 해를 주는 행동은 점진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즉각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이상 해를 입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교체기술 기술로서 아이가 그렇게 누군가를 때리고 싶거나 아니면 꼬집고 싶거나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교체 기술로서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아이의 요구를 알고 그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반 기술 교수라는 것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